안녕하세요. 미소생각의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일요일에 제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나요? 오늘이 이제 19 편째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제 요령이 좀 생겼습니다.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됐고요. 오늘은 인제 경매 활용법 중에서 하락장에서 최저가 전략을 쓸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뭐가 있을까 해서 찾아보다가 인제 경상남도 진주시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락장에서는 저희가 경매 물건은 지역마다 20% 저감, 30% 저감 요렇게 율이 좀 달라요. 그래서 가격이 20% 떨어지는 곳과 30% 떨어지는 곳인데요. 아무래도 20% 떨어지는 곳은 이게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입찰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물건으로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그전에 인제 진주시에 대한 전체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입주 물량과 준공후 미분양을 좀 알게 되면은 이 지역의 그래프가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요 시점 한번 보세요. 2015 년에서 17년 2년 사이의 인제 모습이에요. 전체 같이 볼게요. 매매와 전세 가격을 보면요. 지금 매매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때가 2015 년부터입니다. 왜 상승을 했을까? 왜 그동안에는 보합이었을까라고 보면은 입주 물량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큰 반등을 못 일으키다가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인제 쪼금씩 해소가 되는 시점에서 가격의 반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준공 후 미분양이라고 그래서 악성 미분양이에요. 이거는 아파트가 다 지어졌는데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거야, 사줄 사람이. 그런 물건이 있을 때에는 가격이 오르지가 않아요. 근데 이 준공 후 미분양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면 가격이 회복하는 조짐이 보입니다. 여기도 2015 년부터 좀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6 년에는 준공업 미분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 물량이 마무리되고 준공업 미분양도 없어지는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죠. 이 영향이 꾸준히 갔고요. 여기 강도도 보시게 되면 매매와 전세 강도가 같이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8 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가격이 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조정이 될 때는요. 여기가 매매 강도가 먼저 떨어지고요. 전세 강도가 뒤따라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매가가 먼저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세 가격이 뒤늦게 따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언제예요? 2019년 지나서 중반 정도 됐을 때에는 다시 매가가 반등을 하고 전세 가격이 뒤늦게 따라오르면서 강도가 더 높게 형성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매와 전세의 반등이 전세 반등이 먼저 됐고요. 그다음에 매매가 반등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에도 가격의 하락 요인은 뭐가 있어요? 요때처럼 입주 물량의 영향이 컸다. 실수요자들이 먼저 새 아파트로 움직이는 그런 모양새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렇게 가격이 부합이 되면서 준공의 미분양이 다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요 빨간 구간과 지금 이제 오버랩되는 거 보이시나요? 인제 이 이후에 입주 물량이 사라지고 준공의 미분양이 조금 더 해소가 된다 그러면 가격은 좋은 모습으로 흐름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첫 번째 뭘 봐야 될까요? 저라면 진주시에 가서 요거를 먼저 확인을 하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인제 같이 경매 물건도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경상남도 진주시에 있는 낙찰가율이에요. 낙찰가율을 보면요.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2020년 2월 달에요. 이때 한번 유찰이 돼서 유찰이 됐고 그다음에 낙찰이 됐는데요. 유찰이 됐으면 100% 미만으로 돼야 되는데 102%가 됐습니다. 네. 얘가 신축급의 아파트였어요. 그랬더니 그다음에 4월 달에는요. 유찰되지 않아요. 그냥 신권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던져 버립니다. 100%에 102%에. 예. 그리고 5월 달에 들어서는요. 이건 구축입니다. 구축의 아파트가 인제 낙찰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최저가에서 던지기 전략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6월 달에는요. 쪼끔 더 올라온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것 같아요? 예. 이 분위기가 이 지역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징조예요. 네. 낙찰된 물건으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요건
전용이 18평이고요. 그리고 23평형 아파트 뭐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감정가가 1억 6,300, 거기서 20%가 다운이 된 1억 3,040만 원에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물건이 한 명만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82%대로 낙찰을 받았고요. 1억 3,411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물건 언제 대금 납부를 언제 했냐? 6월 25일 날 했고요. 그리고 배당기일은 요번 달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당기일까지 지나야지만 명도가 마무리가 되겠죠. 해당 사건의 이제 매매 전세 가격을 시세표를 갖고 왔습니다. 2018년도가 가장 가격이 피크를 찍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요때 당시에 가장 좋았던 시점이 1억 8,900, 평균가는 1억 8천, 최저가는 1억 7천이었고요. 전세가도 한 2천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2천에서 205 2천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갭이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어때요? 매가의 하락폭이 먼저 빠지고 그다음에 전세가가 나중에 빠졌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계로 봤을 때 전세가는 아직 살짝 조정을 받고 있고요. 매가는 어때요? 약간 부합? 이건 이후에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보통 2,000개, 3,000개? 3,000개까지는 안 되겠네요. 1,500에서 2,000개 정도면은 물건을 이제 저희가 끼고 살 수 있었던 아파트인데요. 지금은 살짝 붙어 있을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러면 1억 6,300이 지금 감정가였고요. 1억 6,300이면 그래도 가격이 조정된 금액으로 감정가가 형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낙찰받은 금액이 1억 3,400이에요. 이거를 지금 잘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못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 그러면 실제 거래된 가격을 보시면 조금 더 확실해지겠죠. 실제 거래된 것들이 보면은 1억 4,700, 그다음에 1억 5,900, 1억 3,300. 1억 3,300으로 비교하게 되면 그렇게 잘 받았다는 생각은 안 들겠죠. 근데 요 차이를 보게 되면요. 요 차이는 어떤 걸 것 같아요? 수리가 된 여부에 따라 달라졌겠죠. 그런데 가격을 전세를 보시면요. 전세도 1억 3천에서 1억 5천까지예요. 1억 3천에서 1억 5천까지가 동층에 대한 차이도 있겠지만 수리 상태가 가장 큰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 물건이 낙찰받은 이 물건이 수리가 되어 있던 물건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현장 조사 해보셔야 되겠죠. 해당 물건은 2018년에 전세입자가 들어갔는데요. 그때 1억 6천이었습니다. 1억 6천 그럼 어떤 생각이 나세요? 바로 보여드렸던 전세의 최고가를 찍었던 가격입니다. 그쵸? 그러면 1억 6천이면은 수리가 되어 있었겠어요? 아니겠어요? 수리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겠죠. 이 지역이 지금 역전세가 난 겁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수리가 되어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도배만 좀 해주고 다시 전세를 놓으면은 요런 가격으로 맞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매매 나와 있는 매물을 보니까요.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의 매물이 1억 4,500에서 1억 5천 한 두세 개 정도가 보였고요. 수리가 된 물건으로 1억 6천의 물건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세는 1억 4천에 수리가 된 물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번 달에 인제 배당기일 지나고 나서 인제 마무리가 되면은 저희가 전세를 놓거나 매매를 놓거나 할 수 있겠죠. 전세를 놓으면 얼마를 놓을 수 있어요? 기본 1억 4천 이상은 놓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매매로 하게 되면은 곧바로 매도한다 그러면 어느 가격으로요? 1억 5천에서 1억 6천 사이의 가격으로 매도가 가능하다. 그럼 즉시로 단타도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요. 저희가 전세를 놓게 돼도 큰돈이 안 들어갔겠죠. 그럼 나중에 얼마만큼 오를 수 있어요? 그거는 인제 신의 영역이지만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 여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물건은 나름 최저가로 혼자서 들어가서 던지기 전략으로 해서 잘 받아온 물건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인제 진주시에서도 진행되는 물건이 많아요. 신건만 뽑아 봤어요. 그러면 이 신건에 있는 물건 중에서 금액이 높은 거는 신주급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 거는 구주급이 되겠죠. 여러분은 이 물건에 어떻게 관심이 이 지역에 가져야 될까요? 아닐까요? 예. 임장을 가볼 만하다라는 거죠. 예. 지금 제가 인제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진주시에 있는 물건으로 해서 하나의 사례를 보여 드렸습니다.
일반 매매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 경매로 접근해서 수익을 곧바로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세팅했을 때 투자금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물건이죠. 그러면 부동산 하락장에서도 지금 최저가에 이렇게 나 홀로 던지기 했어도 충분히 수익이 나는 것들이 있다. 단 조건이 있겠죠. 어떤 조건일까요? 이 조건에 대한 거는 전세가율이에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전세가가 아까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인제 받쳐주는 시장이 되게 되면은 저희가 경매 물건으로 접근해도 충분히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이 전세가율을 보고 실제 전세 금액이 어느 정도 따라왔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최저가에 들어가는 것도 이 시기에 이것도 단기이겠죠. 예. 요 타이밍을 잘 잡는 사람이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인제 다음 주에 추천할 물건을 뽑다 보니까요. 6.17 대책 이후에 되게 고민들이 많으시죠. '어떤 물건을 해야 되나.' 물건들을 보게 되면은 뭐 요즘에 그 오피스텔을 많이 접근한다라는 것도 있고요. 뭐 다세대로 간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오늘 물건을 보다 보니까 그런 물건 이 눈에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전세가를 이용할 수 있고 대출을 이용을 해서 접근할 수 있는 물건들이 지금도 많다. 찾아보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예, 여러분들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가능한 물건이 있는지,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열심히 발품 팔고 손품 팔고 하다 보면은 나만의 수익을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지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오늘도 그러면 남은 시간 좀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은 KBC 계열 읽어 드리는 시간으로 갖고 오겠습니다. 한 주 사이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했는지 같이 읽어 보도록 해요. 그럼 내일 또 뵙겠습니다.